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박소장 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벤트 말하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 생각 안 해. 생각해봐요. 다음 주에. 인사말을 MC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야지.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인사말. 다음 주에는 경마 안 합니다. 다다음 주에 인사말 다른 걸로 하나 준비해 오기 숙제 해오세요. 해오라고요. 또 잊어버릴 거면서. 해와도 안 할 거잖아요. 해우? 자, 추석 그야말로 마지막 전야입니다. 일요경마인데요. 10월 1일 일요경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경마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신문배 대상경주가 국산 3세 이상 마령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산교차 5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 추석 전야 마지막 경주 불꽃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거 11개, 부산거 6개인데요. 승부처 일단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원정일이 58경주, 박소장이 7경주, 10경주, 임승진이가 6경주와 11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합니다. 1000m 6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11전 동안 빵빵입니다. 8번마 스토미 패션인데 이번에는 찬스를 만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측의 몇 마리가 이제 선행력이 좀 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러한 마필들보다는 훨씬 더 라스트 걸음이 사라져 있고요. 자, 이번에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굉장한 마방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 8번마 스토미 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스토미 패션 쪽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선두권의 핵심으로 보여지고요. 1번마 방글이가 실전 스피드 어느 정도나 뽑아내면서 좀 저항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역시 뭐 가난한 마방답게 뭐 비싼 말은 없어요. 이 방글이도 좀 싸게 주고 산 말인데 1000m이기 때문에 1번마 방글이가 선행을 나가서 버티는 그림을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 그 발발이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말들이라서 새롭게 이 편성 속에서 어떤 기대치를 부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방글이의 1번 게이트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휠러웨이 자마, 이게 36조에 옛날에 있었단 말 아니에요? 잘 뛰던 외산마였죠. 휠러웨이 자마. 그러니까 싸게 좀 사왔네요. 혈통이 검증이 안 돼서. 자, 1번 8번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저는 11번마 금운주옥, 자, 이거 정말 2세마 경주에 출전할 수 있을 조건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 덜 만들어져서, 또 지난 7월 달에는 뭐 주사를 마친 게 뭐 날짜가 안 지나서 1300에 뭐 의미 없이 나갔던 거고, 또 지난번에는 좀 좋아졌는데 상대가 좀 너무 셌죠. 오케이킨의 PK 파티 8도대로 이미 6등급을 가볍게 벗어난 말들이고, 근데 이번에는 정말 편성을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상대마라고 해봐야 11번 뛰면서 한 번도 못 왔다고 말했던 8번 스토미 패션, 또 혈통이 검증이 되지 않은 1번 방글이, 또 푸다닥거리다마는 5번 두소나이. 상태는 좋지만 역시 8번 동안 한 번도 못한 7번 운서, 또 12 최고 비상의 사이즈는 있는데 아직은 좀 어린티가 나고 번호를 짜 외곽. 그렇다면은 그러나 금은족이 자, 이번에는 저는 이런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사이즈도 저는 충분하고도 넘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족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200입니다. 6등급 경주 모두 9마리. 여기 2세마 경주인데 아까 토요일 경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경주하고 분할이 됐다. 근데 그 토요일 4경주는 좀 짱짱하고, 여기 일요일 2경주 분할된 편성은 좀 헐렁하고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자, 7번만 매직 10입니다. 2착을 왔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분명히 액면에 있어서 앞서 있는 게 사실이에요. 원래 이제 데뷔전에서는 그 위닝 윈 빼고는 다 허접했죠. 다 허접해서 외곽이지만은 잘만 붙어가면은 2착 되겠다, 그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편성이었고 뭐 그대로 수행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조금 더 어려워졌어야 되는데 분할까지 되면서 편성이 한 번 더 2착 이상의 기회를 매직텐한테 좀 주고 있는 그런 운빨의 좀 느낌이 있습니다. 편성에 의한 운빨. 그래서 7번만 매직텐을 배팅권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완전. 네. 매직텐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강하게 팔릴 마필이고, 여기에 지금 붙여 먹어야 될 마필을 좀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안 놀았습니다. 14주에 공백인데요. 7월달 한 달만 딱 놀고 8월부터 9월 내내까지 정말 꾸준하게 주로의 모습을 비치고 있는 마필이 2번 한센 바라우즈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이제 급하게 이제 내측 사행으로 좀 추진을 해내지 못하면서 이제 남의 마필한테 좀 방해도 주고 뭐 이런 저런 주행 불량기를 보여줬던 마필이라 마방에서 조교를 세게 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좀 오래 잡고 가볍게 해주면서 경주의 적응력, 주루의 적응력을 뭐 키워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강조교가 없다라고 해서 이 마필이 뭐 말이 좀 썩어 있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주로 조교를 굉장히 오래 한 그런 마필 8월, 9월 뭐 2달 동안 내내 주루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 2번마 한센 바라우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 바로 오지. 한센 바로 좀 오지. 바로는 못 왔어요. 그래, 바로는 발이 좀 덜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한센 바로는 못 왔죠. 말씀을 드리고, 저는 클린업 시리즈의 이제 시네마 3번 클린업 특급을 관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업 조이, 클린업 천하, 뭐 한때 과천경마장의 넘버 1, 2를 기록 자랑했던 그 민영근 마주였죠. 1군 경주를 싹쓸이해버렸던 클린업 조이와 클린업 천하를 동시에 보유하면서 정말 한때 정말 어마어마한 상금을 벌어들였던 게 민영근 마주고, 뭐 그 상금을 많이 좀 모아놓은 모양입니다. 1억을 주고 시네마를 하나 사왔습니다. 매니피의 당대 특급에서 태어난 클린업 특급이라는 말인데, 역시 1억짜리다 보니까 주행감사 좋아요. 또 연습 주행까지 하면서 단도리를 하고 있고, 여기 편성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분할이 됐고, 또 문생이가 준비했던 그 45점 말도 출마 투표를 잘못하면서 거기 토요일날 가버렸고, 뛰는 말이라고는 7번 매직텐밖에 없어서 저는 뭐 클린업 특급 바로 좀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준비 과정도 상당히 인상 깊게 봤다 말씀을 드립니다. 삼경주고 1200입니다. 5등급에 12마리입니다. 박소장 듣습니다. 2번만 하피글이 이제 타이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좀 강하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 뭐 팬 여러분들 중에 계실 겁니다. 항상 선입 이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 뛴 걸음발이 있는데 뭐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오래 쉬었어요. 다리 때문에 2번이나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인데요. 제 직전 경주는 안쪽에 게이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더 안쪽에 3번, 4번이 워낙에 발놀림이 빠른 마필들이다 보니까 이건 자력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 해서 다음번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쪽으로 확 내려왔어요. 그래서 2번만 하피이글 이번에는 배팅용으로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나는 배당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원정이 좀 추천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 마 블루랜스라는 마필이 1년하고도 69주, 1년하고도 넉 달 정도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이 마필 현장에서 어떻게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좀 바람이 불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점
100%의 입상률을 가지고 있는 기본기 좋은 마필 휴양이라는 공백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정일 추천 마필은 안쪽에 1번 클레오라는 마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완전히 압제를 당하면서 완전히 이제 바닥권까지 떨어졌던 마필이에요. 야 저거 끝났구나.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지는구나 했는데 야 라스트 걸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뭐 힘이 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혈통 기대치가 높은 말인 만큼 스피드가 충분히 뭐 보강이 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가도 되고 직전 경주 검증이 됐고 마필의 힘도 완연하게 찬 모습. 안쪽에 1번마 클레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오 맛이 됐고. 그래요. 여기가 이번 3경주가 저는 딱 4마리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급이 됐던 이번 하피익을 또 1번 클레오, 6번 블루랜스 그리고 4번 매니바다 1번, 2번, 4번, 6번 저는 4마리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조합을 잘만 엮어버리면은 의외로 이런 경주에서 짭짤하게 좀 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냥 아까 우리 박 소장 언급했던 이번 하피이글이 이게 14조에서 데뷔를 했다가 또 55조로 갔다가 또 55조 이제 그 외국 놈이 호주로 가면서 또 16조로 왔고 또 지난번에 오랜만에 나와서 외곽에서 김초로가 얼레벌레 타버린 정확한 설명이 된 것 같고 6번 블루랜스 역시도 휴양 기간을 뭐 1년 넘게 나올 정도로 뭐 어지간한 말 같으면 그냥 버려버리죠. 근데 사이즈가 워낙에 짱짱한 말이다 보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꽁밥 매에 가면서 말을 살려낸 그러한 상황. 2번, 6번은 필수적으로 이번 경주를 노려야 되고 1번 클레오하고 4번 매니바다 둘 중에를 좀 덜 볼 말을 골라야 되는 게 이번 3경주의 배팅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 2, 4, 6에서는 저는 답이 나오는데 특히나 2번하고 6번은 무조건 꼭 배팅권에 안고 가면서 실전 배팅에 임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200입니다. 4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안양치타의 근성을 저는 높게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7주만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제가 마필의 근성을 좋게 보면서도 좀 덜 봤던 마필이에요. 조교가 워낙에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승부가 없지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뛰어줬습니다. 자 이번에 7주 만에 공백인데 마무리 목요일 조교 때 박어른 기수가 강하게 밀어주는 모습 보고 야 역시 400kg가 안 나갔던 마필이에요. 체중이 좀 불어나면서 힘도 좀 완연하게 좀 차고 있는 모습이고 부담 중량 역시 52kg 부담 중량이면 뭐 56kg까지도 짊어지고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의 근성 5번마 안양치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마 스마트 드림의 선행 버티기입니다. 최근 2개 경주는 확실히 이제 아마조네스라는 마필이 그래도 타이틀 경주까지 나갔었던 마필이고 일반 경주야 못 오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이제 인기를 모았던 그런 경주들이었는데 그 아마조네스 때문에 계속 스마트 드림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4착 3착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페로비치 또 타 봤던 마필이고 1번 게이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뭐 스피드를 비교하지 않아도 1번이 선행을 놓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이 선행을 나간 순간에 나머지 마필들 역시 또 1번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쫓아나가겠지만은 그렇게 또 무식하게 비비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버티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스마트 드림을 추천드립니다. 1번하고 5번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나머지 말 중에 이제 3번만 IM 스타가요. 예전에 그 31조 김효섭인에 있었단 말인데 이게 38조로 넘어와서 지금 넘어온 지가 꽤 되긴 됐어요. 근데 워낙에 다리가 말이 안 좋다 보니까 훈련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 기억에는 한두 번 정도는 승부를 했다가 깨진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강구보를 놔주면서 다리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월요일 날은 안토니오를 태워놓고 스포를 쫙 쏴줍니다.
자, 모처럼 만에 말이 좀 좋아진 상황이고, 제가 이 마필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이어트가 좀 흡족하게 돼야 된다. 왜 훈련의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현장에서 저는 체중 체크를 좀 해서 흡족하게 다이어트가 돼 나오면은 저는 상당히 좀 노림수 말로 격상을 시켜서 노릴 예정이고요. 자, 7번 마 아웃킥 같은 경우가 예전에 47조 이게 황영원에 있던 말인데 악벽이 심했죠. 바깥으로 막 삐지고. 그런데 그게 잡혔어요. 잡히면서 최근에 쾌조의 상승세고. 8번 영광의 시간은 지난번에 공백 때문에 말이 안 좋았죠. 가차없이 잘랐는데 이번에는 얘 역시도 좀 다이어트에 좀 신경을 쓰고 나온다라고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체중 체크가 필수겠고. 야르나 금케라는 이게 그 평골절 수술을 하고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오면서 좀 컨디션은 괜찮은데 등짝이 우리 코평수입니다. 코평수요. 등짝이 코평수형이고 또 번호도 또 지랄같이 왜 이렇게 번호도 정평수 기수가 또 휴양 공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번호도 하필이면 또 12번을 또 11번을 지랄같이 받았는지 하여튼 조교는 좋더라고요. 또. 아무튼 우리 코평수 형은 이렇게 좀 세복이 좀 없을까. 어지러워. 옛날에 자당 타고 막 진짜 과천 경마장을 휘날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그거 알아요? 자당 탄 거 코평수가? 기억이 안 나요. 뭐 한 두 번 몇 번 탔나요? 많이 탔죠. 많이 탔어요. 코평수 자당 타고 진짜 과천 경마장을 완전히 눈썹이 휘날리도록 졌었던. 근데 난 기억이 없어. 신형철이야 그냥 자당은. 네. 나도 그랬어. 초창기에 그러니까 막 걸으면 막 연승 때릴 때 우리 코평수 형이 또 자당 타고 시원하게 또 내가 옛날에 경마장 들어가면 코평수 형 만나면 자당 막 하는데 갑자기 어깨 딱 힘들어가고 뭐. 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조차 일경주입니다. 1600의 5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듣습니다. 네, 3번마 위대한 광경이 다시 한번 게이트를 잘 잡았네요. 자, 8월 올날 경주 12번 게이트 달고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아마 좀 변화적인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앞선 맞빌드라고 크게 착 차이가 없었고 적정거리 1600m였고 자, 그전 경주는 이제 게이트 한짝 딱 들어오니까 앞에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 연명 특유의 뭐 버티기 전략이 나왔었는데 뭐 편안한 선행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 이번에도 역시 원게이트 잡았고 부담 중경은 좀 올라갔습니다만 자, 이미 뭐 콰이어트 랩터라는 외산 2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다. 안쪽에 3번마 위대한 광경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위대한 광경이 뭐 제일 좋아 보여요. 저도 이번 1600m에서는. 근데 위대한 광경이 지난번에 선행 갈 뻔했어요. 그냥 마음만 먹었으면 선행 갔는데 굳이 선행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석에 맞게끔 마필한테 이제 무리 주지 않으면서 힘 안배를 통해서 이제 멋지게 1승을 챙긴 건데 뭐 이번 경주라고 해서 다급하게 또 밀고 서두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1600m 깔끔하게 직전 경주를 통해서 이제 적응해 놨는데 괜히 초반부터 들고 조질 필요는 없죠. 그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3번 외에는 누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조금 후보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뭐 6번 나와라도 있고 한데 8번 성실승리가 좀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가서 6등급을 멋지게 장식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대폭적으로 감량이 줄어들었고 이런 그 케이스는 뭐 연타로 선행 승부를 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행으로 깔끔하게 이겨놓고 승급했는데 또 상대들 선행마가 없다 보면은 벽이 없다 보면은 그대로 밀어서 선행 가는 거. 8번의 선행 버티기 배당만 괜찮다면 한 번 더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위대한 광경과 위대한 광경을 양쪽에서 1순위로 봐주셨고 8번 성실 승리의 선행 가능성까지 지금 설명이 나왔는데 저 역시도 3번 위대한 광경이에요. 위대한 광경이 이게 지금 딱 판때기를 보면은 대가리로 안 팔렸으면 좋겠는데 좀 덜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직전에 제가 라이징 포스에 붙여서 완전히 한 방으로 시원하게 자신 있게 때렸던 그 위대한 광경인데요. 자, 그 전에 이유가 있었던 말 아닙니까? 휴장 전에 말 끝내주기 좋았는데 휴장이 겹치면서 조시가 딜레이 돼 버렸죠. 출전 주기가 늦어져 버렸고
조치가 떨어졌다라는 게 그 전에 오종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 내용입니다. 다음에 나오면 용서가 없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말이고 지난번에 한 방을 때려잡았던 말인데 양쪽에서 잘 설명해 주셨고 이번에도 역시 또 온다라는 데 대한 확실한 개인적인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덜 팔려줬으면 땡큐겠다. 부산 일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200에 4등급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이루인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수장 듣습니다. 조금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사이즈들이 좀 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오경주부터가 이제 좀 볼만할 것 같은데 복병 하나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10번마 강대강입니다. 얘도 애지간한 편수 나왔으면 그냥 바로 인기 순위에 잡힐 것도 앞쪽으로 당겨 잡힐 만한 그런 액면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신의 명령이 있고 또 승리의 여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인기 1, 2등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이 이게 좋아지면서 스피드가 붙어버렸어요. 1700m 꽂았을 때 그러니까 7월 3일 날도 붙들고 선행을 갈 뻔했죠. 마필 자체가 이제 뛰려는 그 본능적인 의지가 아주 좋아졌고 지난번에 깨지면서 다시 거리를 좀 줄였는데 저는 뭐 이번 경주 페로비치의 요거면 힘한 배 충분히 해서 따라가가지고도 2창 내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상대적으로 좀 밀려 팔릴 분위기라서 10번마 강대강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강을? 네. 저는 8번마 신의 명령입니다. 자, 한센의 잠하고 뭐 2연승을 때리는 과정이 뭐 워낙에 폭발적이었습니다. 직전 4군 승군전에 슈퍼캡틴한테 좀 밀리는 게 조금 거기를 좀 따뚱하게 했습니다만은 뭐 센 말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이번에 만약에 좋은 성적을 거둬내면은 그 과천시장배 브리더스컵을 앞둔 전초전으로 펼쳐지는 과천시장배 출전 애전까지 마방에서 계획표를 좀 잡고 있는 말입니다. 8번마 신의 명령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렸고요. 자, 여기를 1호전마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원정일의 이유 듣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 선행말을 골라내라 하시면 어떤 말을 골라내시겠습니까? 5번마 승리의 여왕을 비롯해서 문세영 기수의 6번마 비카삭스 언급이 나왔던 8번마 신의 명령 안쪽에 1번마 신돌격 또한 발이 느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앞선이 좀 치열한 그런 틈을 노리겠다라고 준메인 승부처 변을 시작하겠는데요. 강대강 같은 경우도 이제 1700m가 조금은 적정거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얘도 1200m에서 기록이 빠지는 기록이 아닙니다. 역시 언급되었던 8번마 신의 명령도 데뷔 전 데뷔 이전 뭐 승급을 계속 거듭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 집에서 출전한 7번마 대봉왕 같은 경우도 이제 스모키베일 외산 3등급 마피라고 병업을 하는데 사이즈가 있어요. 직전 경주 4마신차 우승은 뭐 우연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비카삭스 역시 14조에서 뭐 말랑말랑하게 준비한 상황이 아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까지 쭉 지금 언급을 드렸고 언급을 드린 말들이 액면상은 상당히 세 보입니다. 그런데요. 배팅의 중심마가 없다라는 겁니다. 배팅의 중심마가 원정일이 딱 봤을 때 서두에 언급드렸다시피 앞선이 상당히 안개 속이다.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많이 필요한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자, 원정일의 중심마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볼까요? 최근에 못 뛴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필이 내측 외측 사인기가 심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조교를 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고 조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게 놔줄 수가 없었어요. 그 조교하는 사람이 내측 외측 사인기로 인해서 낙마를 할 수 있고 상당히 좀 불안하게 조교를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 마필이 조교 강도를 올려주는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한 그 마필이 가지고 있던 외측, 내측, 안으로 밖으로 기대면서 경주력을 보이지 못했던 그런 악벽기가 정확하게 잡혀주면서 경주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액면상에 강한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일이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이제 막 좋아진 마필, 이제 막 걸음이 터져 나오는 마필, 그놈을 중심으로 놓고 과감하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배당으로서 시원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경주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이로저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 함께 하셔서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이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사 등급의 모두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이번만 레드 사이렌입니다. 2연승 때문에 또 이제 팔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은 또 꺾을 찬스다라고 보기에는 이번에도 좀 더 봐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제가 이제 판단이 좀 기울어요. 이번에는 선입 작전입니다. 선행 무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직전 경주를 통해서 한 번 더 뒤집어졌더라면은 뭐 좀 뚜렷한 능력 마필로 좀 각인이 될 수가 있었겠지만은 뭐 여유 같은 건 없었고 막판에 뭐 굿원맨 대호 축제 올라오니까 잡힐 뻔했죠. 착착 좀 허용하면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기록이라도 괜찮았고 조금 중간 페이스를 좀 감안하면은 이번에 그래서 1200m로 100m 또 다운 시켜서 출전했습니다. 아직은 마필이 길을 꺾지 않겠다라는 거 그게 더 1차적인 목표로 판단이 되고 2번 달았으니까요. 최적 인코스 선입 전개로 2번을 충마 선정합니다. 완전. 네. 일단 게이트가 좋아졌고요. 안장이 좀 좋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11번마 킹사이먼의 하만식 기수가 쭉 기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갈아탔습니다. 5번마 최강 포리스트로 딱 갈아탔는데 요게 느낌이 더 세요. 11번마 킹사이먼은 이제 김용근 기수가 대처를 하고 좀 있고 직전에 이제 12번 게이트를 달다 보니까 모래를 좀 피하면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좀 보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하만식 기수인데 어차피 초동 특급이 있고 시크릿 마린이 있고 발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입권 내측 최적의 전개 포지션을 딱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 앞선에서 경주를 이끌어가는 마필들이 1200m를 첫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승급전이기 때문에 최강 포리스트의 최적 전개그로 라스트 끝걸음으로 이번 경주 5번마 최강 포리스트 기습적으로 좀 라스트 한 발까지도 한번 기대해보는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2번, 5번 설명이 듣고 나머지 중에 8번마 슈퍼짱짱이가 지난번에 늦바라고 아예 바닥에서 놀다 들어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좀 할 요량으로 준비 과정도 좀 충실했고 스타트만 제대로 되면은 앞선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처음 뛰는 말들이 1번, 6번, 9번, 10번 외산마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별건 없더라고요. 10마들이 별건 없는데 그중에서 6번마 빅토리 파크가 눈에 좀 띄어요. 주행검사 모습도 괜찮고 또 데뷔전을 겨냥해서 외산 2군말 턴파이크하고 병합을 하면서 뭐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호주산이다 보니까 아직도 약간 어린 티가 좀 납니다. 그 점이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기본기는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다실바까지 데뷔전 때 태어났다면은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를 뚜렷하게 보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부산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400의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는 임승균이가 준비한 이로전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한구라를 해내십시오. 원래 이번 주가 지금 그 경주 계획표를 보니까 혼합 3등급 경주가 이거 딱 하나입니다. 1400m 이거 딱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출전하는 말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체크가 돼 있었고 번호만 누가 몇 번을 잡냐 이것도 중요했는데 번호도 사실 저는 별 중요하지가 않다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마표가 뜨기 전부터 저는 답을 내고 있고 이제 누가 바람잡이고 또 누가 징크하고 누가 뻥카냐만 갈아내야 되는데 이번 6경주에서 제가
미리 그 출마 등록된 그 판때기를 보고 오, 너 팔려주는구나. 너 완전 땡큐다. 완전히 잘라버릴 그럴 말이 여기 육경주의 인기마로 지금 팔릴 상황입니다. 4번 스모키베일이라든가 뭐 9번 마중물, 10번 문학지프, 12 대주신 이런 애들이 언뜻 보여지는 인기마인데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말 중에 두 마리를 배팅 걸어서 완전히 걷어낼 거예요. 한 마리는 사이즈가 안 되는 거고 한 마리는 지금 조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배팅 걸어서 완전히 걷어내고 뭐 그렇다고 나머지 두 마리가 축이냐 그건 아닙니다. 후차권에 안고 갈 뿐. 놓고 7말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찬스를 맞고 있고 말 컨디션마저도 제대로 올라와 있는 말 그럼 놓고 갬블이고 또 한구라의 완성이 될 종합제 백판 말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완전히 바닥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집에서 칼을 갈아놨습니다. 그리고 은근 가꾸시가 된 그러한 전략이고 또 예전에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대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짭짤하게 한구라 했던 그 기억도 있는 말입니다. 자, 한동안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시가 살았고 또 마방에서도 은근히 기대한다는 내용까지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육경주는 임승진한테는 그야말로 딱 걸린 승부처입니다. 내가 걸렸다 이겁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지 뭐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육경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3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 3등급의 모두 12마리입니다. 박소장 드리겠습니다. 단거리에다가 12마리가 아주 순발력들이 다들 괜찮기 때문에 전개 초반 중반에 좀 변수에 따라서 운명이 많이 엇갈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참 많이 나오는 경주인데 어쨌든 관심 마일 순위는 12번 럭키나인입니다. 14주 만에 출전하는데 마필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마필의 잠재력을 저는 이 순발력과 끈기를 통해서 단거리 1200, 1300 잘 뛸 수 있는 뭐 몇 마리 있죠? 1번이라든가 2번, 예술의 명운, 큰자요 이런 마필들의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데뷔전 때부터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데뷔전은 뭐 막판에 킹 오브 코리아 이기면서 아예 일어서 버렸죠. 등짝이. 저는 직전 경주 깨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뭐 성산질주도 그 단거리 1200m 잘 뛰는 마필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바람의 흔적도 선행 나가서 뭐 그만큼 뛰었고 더 뛸 가능성을 럭키나인에게 좀 많이 실어주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완전. 네. 자, 이번 3경주는 이제 부산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승부를 좀 잡아볼까 하고 있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이제 50배 쌍승시 100배짜리 때리고 왔는데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교에서 원정일이 딱 잡아온 마필을 여러분께 현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필 추천 나왔네요. 12 럭키나인을 원정일도 세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럭키나인의 현장 상태 그리고 원정일이 조교에서 딱 잡아온 중배당 마필 고마필까지 부산 3경주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정일도 추천만은 12번마 럭키나인입니다. 임승진은 5번마 필립 앤 지라포입니다. 4조 임금만내 말인데요. 데뷔 초에는 뭐 고환 적출술 또 발바닥 그 열재 뭐 이런저런 잡다한 이유로 능력 발휘가 안 됐단 말입니다. 제가 직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됐다. 이제 더 뛸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오번마 필립 앤 지라프인데요.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이가 순군전이라서 상대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갖고 있는 잠재력들이 이제 폭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벗어났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순군전이지만 저는 오번마 필립 앤 지라프의 연속 입상 가능성까지 좀 무게를 두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700입니다. 5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또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박 소장한테는 상당히 친숙한 그런 말들입니다. 1번부터 프린캡스 12번까지. 컴플리트 위너는 지난번에 이제 상태도 안 좋았고 결국 이제 현장에서 체중까지 쭉 빠져나오면서 이건 뭐 막권 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말이 좀 나아지면서 훈련 강도도 튼실히 하고 문세영 기술을 튀어났기 때문에 1번을 맞자마자 어느 정도 관심을 모을 것이고요.
대가리 높은 4번 윙플라이는 어쨌든 또 순발력은 초반에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하고 좀 팔릴 수도 있겠습니다. 9번만 라스트 잭팟은 제가 3주 전에 쌍승시까지 승부로 강하게 때려서 적중을 드렸던 주력으로 적중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라스트 잭팟도 상이 좀 길었죠. 악벽기가 좀 굉장히 심했던 마필이라 체중을 쭉 뺐다가 다시 체중만 불어나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마필인데 사이즈가 약해요. 여러분들 보시는 책에는 지금 이하나 기수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당일 이해동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페이스가 라스트 잭팟이 다시 한번 널널하게 대가리 칠 수 있는 그런 페이스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라스트 잭팟도 좀 팔리겠지만은 이번에는 노림수가 아니다. 외곽에 10번, 11번, 12번 정도로 또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뭐 충마 분명하고 또 원툴로 붙일 수 있는 마필이 전기까지 완벽해요. 두 마리가 세다가 아니라 단순히 세다가 아니라 배당을 떠나서 전기까지도 완벽하기 때문에 대가리 세워놓고 한 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받치기를 제가 배당이 좋다면은 삼복승식까지는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삼복승식 3차까지 보는 삼복승식까지는 제가 추천드릴 것입니다만은 그나마도 삼복승 배당 없다면은 받치기 없이 단통으로 메인 승부답게 한 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령주를 한 방으로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일경화 방송 메인 승부 칠경주입니다. 칠경주 함께 하셔서 강력한 한 방의 위력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고요. 1800입니다. 4등급 모두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6번마 바로가가 편성을 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우사인 너트, 프라이즈 러너. 그때 당시에 이제 2주 전에 베이킹즈가 완전히 늦발받고 인기 모으고 부러졌던 레이스인데 잘 뛰었어요. 베이킹즈가 이제 뭐 현장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지 승부 의지가 없었는지 완전히 뭐 자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사인 너트하고 프라이즈 러너가 1등, 2등으로 왔고 2차과 3차과의 착 차이, 3차과 4차과의 착 차이는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6번만 바로가가 이번 경주 또다시 한번 바닥에서 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편성 잘 만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도전세의 어떤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6번만 바로가의 상승세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뭐 바로가는 한 번 더 데려갈 거기 때문에 뭐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정복주 방송 때 바로가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도 제가 잠깐 고민은 했어요. 진겸이라서. 근데 뭐 진겸인 거 알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온 마필이니까 한번 선정을 기대해 보자. 딱 3차 오더군요. 감질나게. 배당도 딱 좋았기 때문에 꽂아줬으면 좋은데 근데 딱 그때부터 진겸이의 말머리가 좀 여러 차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처음 타본 입장이었어요. 지난번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고 그것도 뭐 한참 있다가 텀을 두고 타는 게 아니라 2주 만에 다시 올라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 말들이 거리 경험이 없다 보니까 레이스가 빨라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자기 페이스대로만 또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뛰던 대로만 가더라도 직선주로 취입기에는 무조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착 주력 가운데 바로가 저도 좀 세게 볼 생각입니다. 후착 주력이요? 네. 축은 뭔데요? 바로가 축마로 잡기에는 조금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축이 뭐냐고. 후착 축은 앞선에 가는 마피를 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네, 뭔데요? 한진말. 한진말? 네. 아이마델? 네. 순군전에 1800 처음인데 그래도 괜찮다. 앞에 아이마델 점핑 아닌가요? 6등급에서 점핑. 5등급 안 뛰고 4등급 바로. 일단 아이마델의 선행을 좋게 보고 있다. 앞선에서. 저는 이제 에라나 최강 오피서입니다.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두탁했고 또 땡땡이기가 있었던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뛰고 이제 거세를 했습니다. 거세하고 나서 지금 세 번째를 뛰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사토시 등짝에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근데 말 타는 거 보니까 뭐지? 뭐 하고 있지?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개판으로 말물을 했던 게 이번 최강 오피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세 공백 이후에 세 번째고요. 등짝까지도 탄탄한 다실바고 또 말 자체가
안쪽보다는 외곽이 좀 훨씬 나은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열하나 최강 오피서를 관심마 1순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700의 혼합 4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네. 이런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자, 7경주 우리 박 소장님의 한방 막건에 이어서 여기서 배팅 자금을 한 번 더 불려야 되겠습니다. 자, 8경주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경주는 12마리 중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마리 중에 가장 센 편성에서 뛴 놈을 놓고 때릴 거예요. 여러분도 편성 조금만 보실 줄 아시면 그 마필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편성을 조금 잘 못 보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센 말, 최근 들어서 걸음이 가장 좋았던 말하고 뛴 마필, 그 마필을 중심에 놓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 중에 원정일이가 노리고 주력으로 가져갈 마필은 없습니다. 인기도에 밀려있는 놈을 주력으로 가져갈 텐데, 이 마필의 사연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마방에서 좀 칼을 갈고 나옵니다. 마방에서 좀 칼을 갈고 나오고 승급전에 걸음을 살짝 남기더라고요. 걸음을 살짝 남기고 나서 마필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마필에 이제 좀 마필을 좀 만들어 갖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또 승부의 의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마필을 만드는데 야, 이거 봐라, 느낌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인기마들의 어떤 메리트가 싹 다 빠지는 겁니다. 원틀 주력으로 때릴 막건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봐요. 메인 경주는요, 일단 어느 쪽으로 때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마필 설명을 하나도 안 드렸는데 먼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몇 두의 마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쪽에 1번 마 필리퍼스, 2번 마 과천 원더, 3번 마 스트롱 샤인, 3두의 마필 중에, 그리고 당찬 모습도 좀 팔릴까요? 심바더 넥스트 기수 교체 과감하게 좀 해봤고요. 자, 이러한 마필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원정일의 중심마 딱 세워져 있고 언급되지 않은 놈 중에 원틀 주력 막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8경주는 우리 원정일이 역시 자신감 높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지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꼭 함께 하셔서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차 5경주입니다. 1400의 국산 오픈 경주, 여기가 국제신문배 국산 3세 이상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부산 오픈 경주라고 준비가 된 대상 경주인데, 금물균마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김영관이 추석 선물 주는 경주 아니냐라고 잠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무튼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일요일 같은 날은 올킬은 없을 것 같아요. 예상가들도 물론 이거 깜빡이 추천 안 하고 또 변수를 노린다면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건 제가 볼 때는 7호로 끝나 있는 경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8번은 어차피 선행 100개 없지요. 여기서 누구 선행 보내주니 8번은 무조건 선행 출하할 것이고, 그거를 다실바나 김영관 쪽에서도 알고 편성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와 동시에 파워블레이드는 꼭 지가 선행을 노린 것처럼 밀고 나올 거예요. 이빨 밀고 나옵니다. 그래 봐야 가속 구간 지나면은 8번이 더 빠르니까 넘어갑니다. 그 순간에 나머지 마표들은 나가리가 되는 거고, 8번 옆에 바로 또 트리플 라인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3코너 돌기 전에 8 앞에 쓰고 옆에 7번, 바짝 안쪽에 5번, 나머지 마필들이 똑같은 57을 달고 앞에 간 3마리를 위협한다. 이건 거의 저는 영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7번이 8번 처리해주고 5번하고 역시 한지 마필 이변 없이 19조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쵸. 이번 경주는
삼착을 찾는 게 목적이지 뭐 복승식은 뭐 배팅의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보는 점배당으로 마무리까지 점배당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 두 마리를 이제 모두 이제 용근이가 기승을 해봤던 마필입니다. 5번, 7번. 단거리에서는 5번이 낫고 중장거리에서는 7번이 낫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5번마 파워블레이드가 직전 경주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컵에서 보여줬던 이 착은 이거는 좀 대단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착 차이도 크게 없었고 저는 5번 파워블레이드는 7이 아마 쌍으로 팔릴 것 같은데 아예 역상으로 한번 5번 파워블레이드 한번 노려보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7번 코리아 컵 코리아 스프린터 대상 경주 쟁쟁한 편성에서 국산마로서 위력을 보여줬던 말들인데 두 마리 땡땡 1.2배? 3배? 그래도 뭐 1.5 삐질삐질 1.6배는 나오지. 1.6배 나오면 이거 오버 아닌가? 그런가요? 1.6배 나오면 4이죠. 한 8이 있는데 8이 4이. 어쨌든 그러게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경주는 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네. 배당만이 문제고 어떻게 들어오느냐 문제인 그런 상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고요. 1200입니다. 3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박시호장 됐습니다. 3번마 리치어 장군이 참 잘 뜁니다. 잘 뛰는데 참 어느 정도 뛸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불안한 듯 하면서도 뭐 지금 연승을 거두다가 조금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3번 리치어 장군 외에 나머지 마필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전체 주력이 파악이 됩니다. 1번도 안에 처박혀서 이렇게 싹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뭐 오제 명답도 지금 워낙에 들쑥날쑥 심해요, 기복이.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별다른 대안 없이 3번만 리치어 장군이 공백을 좀 갖고 나왔어도 선행만 뜬다면 또 선행을 뭐 못 뜰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3번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뭐 기복만은 맞습니다. 8번마 오제 명답. 요 마필은요. 조교만 좀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 좋다 나쁘다가 아마 나오실 거예요. 뭐 4등급까지는 국산 4등급까지는 뭐 기본기 이 포인마로서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3등급 올라와서는 분명히 좀 컨디션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6월달 경주에서 인기 모으고 부러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라운매직이라는 마필이 워낙에 선행 스타트가 좀 빠른 마필이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었고 지난 7월 경주에서는 관리사가 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을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필의 어떤 컨디션이 바짝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직전 경주에는 임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조교 때 내축으로 기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조교를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조교를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견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물론 하위 등급이긴 했습니다만 그 내축으로 기대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완벽하게 좀 잡혀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직전 경주의 인게이트는 독이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외곽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에 8번 게이트로 외곽 빠져 있고요. 마필 상태 직전과는 사뭇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8번마 오지의 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38 리치어 장군의 어제의 명답이 설명이 됐는데 그래요. 리치어 장군은 뭐 센 말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 여지가 없습니다. 13주 만에 나왔는데 어디 뭐 크게 다쳐 아파서가 아니고 체력적으로 회복 차원에서 충분히 쉬어준 거고 문생이가 또 올해를 한번 쫙 놔주면서 컨디션 이상 없음을 보여준 말입니다. 8번 어제의 명답 역시도 우리 원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됐는데 지난번에 못 뛴 게 이제 흙 맞아서 못 뛰었다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데뷔 초에는 원단 선행마였습니다. 계속해서 선행만 가서 이겼단 말인데 지난 7월달에 의외의 추입을 보여서 야 이게 말이 좀 바뀌었구나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동안에 쭉 선행만 갔단 말이라서 흙에 대한 적응력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지난번에 보였는데 한번 맞아봤으니까 충분히 이제 극복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나머지 중에 9번만 미스터 챔피언 이번에는 좋아요. 직전하고 그 전에 5월달과 9월달 제가 이거 기회 팔릴 때 말이 안 좋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가차 없이 잘랐던 말인데요. 자, 이번에는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등짝도 우리 빼러비치 또 살벌한 놈을 태어나 버렸습니다. 9번만 미스터 챔피언의 예전의 모습도 관심거리고 6번 급시우는 진짜 이거 진짜 뭔 말입니까? 야, 이거 데뷔 초에 완전 상똥말이었는데 최근에 2연승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진짜 엄청납니다. 보통 말들은 다 나가 떨어져야 될 스피드의 그 페이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으면서 갖다 꽂아버리는 아주 괴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마방에서도 그럽니다. 누가 뽕을 갖다 맞췄냐고. 마방에서도 그래요. 저기 때 보면은 항상 좀 찌그덕거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말이 워낙에 기복이 심한 모습이라서 참 이거 진짜 최근에 뭐 뽕 맞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뽕을 맞았어도 등짝까지 맞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등짝까지 같이 뽕을 좀 맞아야 되지 않나. 또 최원준이를 또 절묘하게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최원준이가 타고 이편성에서 온다면은 진짜 급시우는 인류 맞아? 돌아온 세강자죠. 급시우를 지난번에 그 내용이 승급전이라 좀 덜덜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덜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복은 맞췄어요. 복은 맞췄는데 사실상 이거 4방 불러서 맞췄거든요. 4방 불러서 맞히기는 했는데 자신감은 실어드리질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방에서 승급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래요. 승급전에 뭐 꿍시렁 내기만 하고 자신은 못 실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직전에 워낙에 임팩트가 있어서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급시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박이 같은 건 뭐 잘라야죠 여기서는. 대박이도 그러니까 대박이나 급시우나 뭐 같은 뭐 비슷한 같은 급으로 좀 보는데 아무튼 최근에 좀 뽕을 맞은 게 아닌가 좀 도핑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옛날 경마들은 그랬어요. 그 뱀가루요. 뱀가루 상공. 예. 매겨갖고 네, 상공. 그래가고 상공 조그마한 거 싸버리고. 그거 뱀가루 먹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뱀가루가 효과는 있는데 뱀가루 먹고 쏴버린 말은 마탱이가 가버린다고 그래요. 그 뒤로 빨리 마탱이가 가버린대. 그러니까 옛날에 목장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예, 목장에서 그 필리핀에 가면 코브라 가루를 팔아요. 코브라 가루를 사다가 목장으로 휴양온 말한테 막 미개나요. 모르게. 그러니까 저기서도 모르는 거야. 저기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래갖고 미개놓고 올려 보내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올려 보내서 지들끼만 조용히 맞고 사는 거야. 저기서는 우리 똥머리니까 뭐 소스도 나갈 일 없잖아. 응? 그래갖고 옛날에 그 52조 박원덕내에서도 52조.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안 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옛날 경마는 아무튼 코브라 가루 먹이고 막 싸버리고 또 심지어는 또 자빠이 때릴 때 귀에다 솜 넣고 귀에다가 솜뭉치 이빨이 틀어 막아버리고 귀마개 씌어버리면 모르니까 네. 맞아요. 말이 이제 멍해져 버리잖아요. 말이 이렇게 안 들리니까 바람 소리를 슉슉슉슉 이 소리 듣고 뛰는데 기승자의 지시도 뭐 말로 하는 부조도 못 듣고 그러니까 바람 소리 슉슉슉 했는데 뭐 귀때기에 솜 넣어 버리면은 멍해져 버리지. 아무튼 뭐 옛날에는 참 희한한 경마들을 많이 했고 뭔 역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급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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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6경주입니다. 1400의 2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듣습니다. 네. 대호시대가 직전에 부러진 거는 저는 사실 조금 그랬어요. 최시대 기술을 제가 욕을 좀 많이 했는데 뭐 물론 뭐 말 타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자빠질 수도 있는데 아쉽게 지니까 뭐 자연스럽게 욕부터 나가더라고요. 자, 이번에 하만식 교수로 좀 교체가 됐고요. 대상경주 강자 틈 벗어난 상황인데
강자틈 벗어났다고 해서 레이스가 만만하진 않습니다. 자 6번 마테오 시대 안장 교체한 만큼의 어떤 메리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시대 지난번에 그 지켜보면서 열받았던 거는 그 3차 과서가 아니라 말 타는 거를 이렇게 딱 보면 실루엣만 보더라도 급해하지가 않아요. 이미 블랙 사파이어는 이겼고 걔는 벌써 꽂았고 물 건너갔고 2착을 갖다 대줘야 되는데 2착을 서두르는 기색이 없습니다. 실버 클래식이 1등급에서 뛰던 마필이에요. 그 추임력 좋은 말. 실버 클래식도 한번 들어왔죠 지난주에. 뭐 그걸 핑계 댈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대우 시대는 저는 지난번에 뭐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99%입니다. 그래서 최 시대가 근데 또 8번 타고 있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또 8번 더 그랜드도 각질이 좀 자유로운 마필이다 보니까 꽤 경쟁력이 있는 경주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죠. 저는 완시기를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시대 야가 좀 이거 좀 이상한 새끼 같아요. 보면은 생긴 거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말할 때 보면은 또 그냥 좀 좋은 마음이 들다가도 생긴 거는 또 멋지게 생겼더라고 얘가. 잘 생겼어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좀 되게 막 좀 착하게 막 이야기하고. 착한 것도 착한 거고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건데 제가 보는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 좀 비교가 되는 거죠. 이 파워풀한 말머리를 하는 뭐 용근이나 뭐 성근이나 이런 기수들하고 반대로 뭐 시대나 그 말 가볍게 해서 창욱이나 뭐 이런 애들 애들 보면 말을 열심히는 탔겠지만 근데 급한 성의 척이라도 없어 좀 보이는, 해줘야 되는데 막판에 성의가 없어 보이는 어떤 이러고 말머리라니까. 있는데 혼자 그냥 막 부드럽게 옛날에 지금 서울의 유승환이 같아요. 네, 그런 느낌. 비슷하죠. 완전 맞아요. 유승환이 느낌이고 또 예전에 그 지금은 예상가를 하고 있을 때가 실명을 말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꼭 그 기수 같기도 해요. 20기인데 생긴 것도 멀쩡하고 20기 너무 많은데. 생긴 것도 멀쩡하고 또 말도 잘하고 그래요. 착하게 생겼고 근데 말 타는 것은 완전히 이거고. 최 시대 얘가 좀 말 타는 거 보면은 승부기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정말. 아니 승부기가 있지 얘가. 그러니까 타는 모습을 봤을 때 팬들이 공감이 안 간다. 얄짤없이 끌고 들어올 때는 또 그렇지. 얄짤없이 또 제대로 줘주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얘가 좀 뭔가가 많이 있는 애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행태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 경마판 한 25년 경험상으로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원정현 기수도 착하게 생겼잖아요. 뭔가가 있어서 지금 여가 있는 거고. 아니 뭔가가 있어서 저는 자수를 했다고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깨끗하게 손 털고 한번. 아무튼 이게 근데 이제 경마가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저는 최 시대는 무조건 뭐가 있다. 제 방송에서 막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저 역시도 지난번에 대우시대 말 타는 거 보고 정말 입에서 욕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10경주입니다. 1400에 2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또 우리 소장박이 준비한. 근데 소장박이 그거예요? 군대 소장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나는 지금 박수장 할 때마다 이 소장이 뭐지? 개인적으로 어감이 좀 이상하게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나 그런 단어가 있는데. 부장하면 안 돼요? 부장? 연구소 소장이라니까. 우리 연구소 소장. 경마 코리아의 부설 기관입니다. 오케이. 부설 연구기관. 네. 관장하면 안 돼요? 관장? 관이 아니라니까요. 네, 아무튼 연구소 우리 박 소장님이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준비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이 듣습니다. 네. 야, 이 어나더 스마트 1인데 이 모래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가 싶을 정도로 주행 불량기를 보이고 이제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옵니다. 자, 관건은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경주거리 1400m인데 아예 저는 끝번 신청이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는데
성파 정도를 못 넘어가더라도 일단은 모레는 뭐 무조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행 불량기 뭐 아쉬운 뭐 재검을 맞고 나오는 상황인데 문세영 기수가 이거 모를 리가 없고요. 마방에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나옵니다. 12 어나더 스마트 원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짜 10번마 최고머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직전 승군전에 하정운이를 태워놓고 개판으로 타버렸던 그 최고머니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바라는 야물딱진 애를 태워놨고 또 거리를 1400으로 줄여놨고 여기가 지금 뭐 2군에 뭐 아주 저는 뭐 강편성 센 말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고머니의 사이즈라면은 여기서는 저는 충분하다. 인기도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좀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10번 최고머니 양재철 조교사가 세바를 태웠다는 것은 후회 없는 승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바란다. 최고머니를 관심마로 추천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일요일마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조금 안정감 있는 전개가 그려지는 그런 경주로 요번 10경주를 후반부 승부처 골랐습니다. 일단 6번마 에이스러너는 주력으로 배팅을 할 겁니다. 에이스러너가 지금까지 상대해왔었던 순발력 있는 선행형 마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11번 성파 정도는 충분히 겪어낼 수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성파가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나갔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성파가 선행을 나가는 순간 달라붙어 뛸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어나더 스마트원 얘기 나왔죠. 어나더 스마트원도 문세영 기수면은 성파 보내놓고 따라가다가 직선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전개를 만들어 가면서 직선주를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 중에 올라간 성파도 레이스 중반에 4코너 오기 전에 어느 정도 힘을 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파라든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마필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두 맥시멈 받치기 정도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6번마 에이스러너는 페로비치의 힘으로 그 전개 속에서 2차까지는 버텨낼 여지가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6번에다 때리는데 6번을 이길 가능성은 전 딱 한 마리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충마가 분명히 서 있는 경주란 얘기죠. 그거 놓고 에이스러너 원틀 막권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러너가 이제 전 경주 조금 실망을 준 측면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요거 빠지고는 아니고 요거까지 엮어서 충마의 에이스러너의 3복순까지 잘 되면 뭐 싹쓸이까지 쌍복 3복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10경주 충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10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자신 있게 준비를 한 방송 준메인 승부, 더군다나 또 충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서 준메인 승부를 준비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충마 여기서 이 편성에서 충마 손에 쥐고 있으면 무조건 맞아 있는 겁니다. 무조건 맞아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자신감,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10경주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준메인 승부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200의 1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 여기는 이러지만 마무리가 되겠는데 임승진이가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1200m 1등급 뭐 기본적으로 뭐 배당은 10배당 이상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경주인데요. 열돌 최강실러는 이찬호가 가장 잘 아는 마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59kg라는 거죠. 59kg라는 거 하나만 딱 이제 결정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59kg의 등짐, 58kg의 등짐 모두 다 이제 뭐 극복을 해본 상황이고 뭐 게이트 외곽 밀려 있습니다만 어차피 선행 가는 마필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기 열돌 최강실러는 원정일이 배팅권에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박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럭키라이트가 여기선 선행에 무조건 올인할 것이고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그거 쫓아갈 수 있는 놈들이에요. 다 상대 마필들이. 그래서 럭키라이트가 버티는 가능성은 이렇게 뭐 조금 정도 봐줄 만하다 이렇게 보고 12번 최강실러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한 마리 더 추천을 드린다면은 5번마 글로벌 피전입니다. 안 내보내고요. 아직까지 지금 8살인데 현대경마에서 8살 먹고 뛰는 말 뭐 부산 서울 통틀어서 이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노장에 노장을 태운
그런 꼴인데 박태종 기수 글로벌 비전 1200m에서는 정말 그 의외의 걸음발을 수차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이 걸린 경주에서도 또 오지 않습니까? 럭키라이트는 빠르고 선행 갈 거는 명확한데 따라붙을 놈들도 세고 열둘은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저는 빈틈이 생길 수 있다 봅니다. 그 빈틈을 뚜렷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놈이 있다면 그놈을 잡겠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퓨전의 노련미 쪽에서 찾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이제 임승진이가 자, 마무리 승부 겸 방송 준맨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좀 빡세게 붙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 언급이 나왔던 12번마 최강실내는 웬만하면 인정하려고 그래요. 뭐 부담 중량이고 뭐 지랄이고 간에 뭐 공백이고 간에 워낙에 지금 절정의 조시를 보여주고 있고 또 1200에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토요경마 때 1군 경주가 있었죠. 1400 경주. 거기는 대혼전이다. 정말 도토리 키재기 혼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 11경주는 저는 12번마 최강실내가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최강실내를 놓고 마무리를 들어갈 텐데요. 자, 팔리는 말 중에 지금 조시가 좀 확 떨어진 말이 있습니다. 땡큐죠. 그 소리만 듣고 너 그렇다면 항구라가 가능하게 하지 않겠느냐 기대했는데 또 덜 팔리는 쪽의 말이 이번에 조시가 확 올라왔다라는 내용까지 접수되고 있습니다. 완전 땡큐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마무리 승부로 준비한 이유고 또 방송 준비의 승부의 이유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내용이 또 있을 거예요. 야라나 파이널 보스는 왜 문세영이가 안 타고 문세영이는 8번 베스트가 타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제가 모아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본회상을 통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자 12 최강실내를 놓고 그야말로 짭짤하게 때려 먹을 수 있는 배단판에 바람잡이가 또 바람까지 잡아주고 있는 그러한 판때기입니다. 너무나도 느낌이 좋은 추석 전 마지막 경마일의 마지막 경주를 짭짤하고도 깔끔하게 때려서 정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방송 준맨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함께 하시는 팬 여러분들과 당구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0월 1일 경마 마무리했는데요. 추석 아무튼 경마도 잘 하시고 또 경마 끝나고 또 성묘도 다녀오실 분 오시고 아무튼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희들도 한 주 쉬고 이제 추석 지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